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열어주시죠. 2025 국민의 선택, 코리아 디스카운트 업체 영웅은 있을까라는 주제 잡아봤습니다. 사실 21대 대선 증시 살리기 공약이 굉장히 쏟아졌습니다. 주요 후보들의 증시 부양책부터 조금 저희가 짚어볼까요? 네. 이번 대선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증시 부양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 봤을 때는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국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론에서도 역시 주식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인지 지금 대선 공약에서 증시 부양과 관련된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거대 양당, 현재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쪼개기 상장을 금지한다라는 이런 법안들 나왔고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킨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저평가 기업을 강제적인 어떤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거 상장 폐지까지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뉴스까지 좀 있었을 만큼 시장에 대해서 특히나 저평가된 기업들을 좀 평가를 조금 더 가치를 끌어올리고 그에 따라서 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이런 정책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의 경우에는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 배당 투자를 좀 늘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기 보유를 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정책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권의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겠다라는 법안들. 그리고 직접적인 이제 대통령이 IR에 나서서 이제 직접 확인하겠다, 활동하겠다 이런 내용들까지 있었으니까 이번 정권 이번 대선에서는 특히나 이 가장 강력한 어떤 이 공약 중에 하나가 이 증시 부양책에 좀 쏠려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관련 종목 역시도 이 단기간에 대선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임팩트 있는 상승도 나와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증시 관련한 공약들 때문에 증시에 관련한 증권주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차익 실현이 좀 쏟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이제는 대선 이후의 시장을 바라봐야 돼요.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수급 없이는 이제 증시가 이제 탄력적인 게 지속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외국인 투자를 좀 유도할 수 있을 만한 공약들도 있었는지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저평가된 저평가된 기업들을 이 밸류업을 끌어올린다는 것 투자 자체가 결국 외국인들 수급을 이끌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방식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 기업들이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이 저평가를 좀 해소시키고자 하는 정책들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지금 투자를 지금 해도 괜찮다. 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우리가 끌어올릴게라는 정책적인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를 좀 끌어올리는 외국인 투자자를 이제 한국 쪽으로 유입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보고서 투자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시세적인 차익이에요. 만약에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올라간 상승분에 대한 수익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환율에 대한 구조인데요. 만약에 이제 원달러 환율, 우리가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 환손실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손실보다는 어쨌든 투자자의 이 시세 차익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약 자체가 뭐 쪼개기 상장을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주가 부양책이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배당 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 디지털 자산 제도화 이런 것들도 역시 외국인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처를 좀 확대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구조적인 초점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입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그런 공약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국내 증시에 관한 3천설 혹은 5천설까지도 나오게 된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주요 공약 중에서 제가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입 후의 소각에 관해서 대선 후보 공약에서 포함돼서 찬반 논쟁이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쟁거리가 된 이유와 또 실제 증시의 영향도는 어떨까요?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것과 소각을 하는 거의 경우에는 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 이제 현재 그 물량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주식수 자체가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소각을 시킨다면 주식수 자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소각을 시키는 것 자체는 주가 상승과 상승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각을 시킬 때는 당연히 주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고 그래서 주가 상승 부양책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분명히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자사주 소각을 만약 강제시키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현재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되면 이거 소각을 시켜버려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소각을 그냥 시켰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강제적인 그 정책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 자사주를 시장에 내다 팔 경우 그렇게 된다면 유통 주식수가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만약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킨다라고 결정이 난다라고 하면 그 전에 물량들이 미리 시장에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기존 주주의 경우에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소각을 시키지 않고 이제 만약에 시장에 풀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주식수가 지분율이 좀 약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지분율 자체가 좀 희석되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M&A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어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사주 소각에 관해서 또 찬반 논쟁이 시장에 있어서요.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올 초부터 좀 기대가 많이 가졌던 게 밸류업이잖아요. 밸류업 프로젝트. 근데 이 이야기도 그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밸류업 시행이 대략 1년 정도 좀 경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증시에 관한 할인은 여전하다라는 시장 인식도 있고요. 만약에 밸류업 참여를 독려할 만한 유인책으로서 우리 국내 증시에 절실한 게 또 어떤 건지도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장 그 중요한 건요. 일단 뭐 기업들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는 동참이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 자체적인 어떤 이익을 좀 훼손하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단 말이죠. 주주들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뭐 기업들까지 같이 공존해서 갈 수 있는 건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좀 나서서 뭔가 지원책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만약에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이 참여,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라든지 이런 어떤 유인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해라라고 한다면 자율적으로 했을 때 누가 또 동참하겠습니까? 주가 상승도 좋지만 결국 기업 내부적인 그 어떤 그 내용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뭔가 좀 주는 사탕을 줄 수 있는 유인책들이 필요하고 기업들에 있어서는 가장 큰 유인책은 이 세금에 대한 감면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서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실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본다면 국내 증시가 디스카운트에 대한 요인 중에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기업 승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문 경영 체제가 아니라 거의 기업들을 가업을 승계식으로 이제 준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만약에 똑똑한 그 자녀들이 이제 만약 맡게 된다면 정말 그 회사는 커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경영을 할 때 조금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뭐 경영을 승계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그동안의 그 이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성장성이 다시 또 정체되거나 아니면 또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항상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그 저평가 요소로 가장 먼저 뽑는 게 전문 경영 체제가 아니다.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 개선책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개선에 대한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얼마 전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한미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전문 경영 체제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충돌이 좀 있긴 했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선진국들처럼 조금은 전문 경영인들을 좀 두면서 경영하는 것도 하나의 또 이 저평가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